일제강점기 농민들의 저항이 민족 저항운동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지역에서 소작쟁이에 참여했던 20여 명에 대해 독립유공자 등록이 신청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전국적인 코로나19 발생은 감소했지만 호남권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개교와 겹친 예방접종 시기,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10년 넘게 입지를 못 정하던 고흥 추모공원이 고흥읍 호영리 일대로 대상지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순천 모 여고 교감이 사적 용무에 차량 운전을 지시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이들의 등하굣길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가 대부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스쿨존으로 전락하고 있는 속사정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1절 휴일인 월요일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오늘 지역에서도 곳곳에서 3.1절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오전 나간읍성에서 김영록 도지사와 허석 순천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념식을 열고 항일 투쟁을 벌이다 옥고를 치른 항일 독립투사 4명 등에게 표창을 전수했습니다. 여수시와 광양시도 각각 여수 이순신공원과 광양 우산공원에서 보훈단체,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순국 선열을 기리는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각 지자체는 올해 3.1절 기념식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부대 행사 없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지주들의 수탈에 맞섰던 농민들의 저항이 새로운 관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 퍼져있던 민초들의 항거가 독립운동사에서 다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천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30분 거리인 신안군 암태도에 비석과 함께 조성된 가묘. 1923년 소작쟁이를 주도한 독립운동가 서태석 선생의 묘입니다. 거둬들인 곡식에 최고 8할까지 소작료로 가져가던 지주들에 맞섰습니다. 암태도 주민 600명은 바다를 건너 목포경찰서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는 등 소작료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거센 저항에 결국 소작률은 낮춰졌습니다. 이곳 암태도 들녘에서 시작된 항거는 서남해의 여러 섬 지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됩니다. 5년간 인근 6개 섬에서 수천 명이 소작쟁이에 참여했지만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건 단 2명뿐. 나머지 농민들은 외면받았습니다. 농민운동 못하신다고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못하시다 보니까 가세가 많이 기울어져 버리고 핍박도 안 하고 그러다가 당시 투쟁의 대상인 지주 대부분이 한국인이었고 농민운동을 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부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달라 소작쟁이를 했다는 점을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농민운동이 지주들과 연계된 일제에 대한 저항, 민족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재평가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과 지자체, 후손들이 함께 소작쟁이에 참여했던 20여 명에 대한 독립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소작쟁이는 지주에 대항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인식이 강한데 이 운동이 시작되는 배경과 이후의 영향상 이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 항일 민족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목포에서 지역 노동운동을 이끈 박재민 선생의 독립유공이 지난해 인정되는 등 노동운동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립운동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재평가는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천호성입니다. 일선 학교의 개학 일정에 백신 접종 시기가 맞물리면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이행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방침에 따라 전남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14일까지 연장됐으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일주일 새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적인 코로나19 발생이 감소했지만 호남권은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고흥군을 다녀간 방문객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특화 빅데이터 플랫폼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지역 방문자 수는 전년 대비 18% 감소했지만 고흥군의 경우 오히려 6% 증가한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관광지와 비대면 자연관광지, 캠핑장 등을 중심으로 방문자가 늘어나고 있는 최근 여행 트렌드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고흥 지역의 해묵은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가 지역 내에 반듯한 추모공원을 마련하는 건데요. 10년 넘게 표류하던 이 사업이 최근 순조롭게 1순위 후보지가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흥군 공읍 호영리의 한 야산입니다. 이 일대 6만 8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자연장지와 봉안당 등을 갖춘 추모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흥군이 지난해 10월부터 공모 방식을 통해 추모공원 후보지 신청을 받은 결과 공읍 호영리 일원을 1순위로 정한 겁니다. 군은 앞으로 주민 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추모공원 예정지 인근 마을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들은 뒤 공읍 호영리 일원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오는 5, 6월쯤 최종 예정지도 확정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6월부터 기본 실시 설계를 실시해서 2022년 1월부터 착공해서 2023년 준공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현재 고흥 추모공원 1순위 후보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일단 화장시설이 제외된 데다 주변 마을의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사업 등 각종 지원 시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장묘 문화의 변화 추세 속에서 추모공원에 대한 인식 개선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터가 있기 때문에 화장터까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혐오시설을 했지 추모공원 자체는 혐오시설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펜시설로 국민 펜시설로 줘보고 있어요. 고흥군은 지역의 연간 전체 화장률이 80%를 넘어선 상황에서 추모공원이 조성되면 지역의 장묘문화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지역사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번번이 무산됐던 지역의 수건사업, 고흥 추모공원 조성사업. 이번만큼은 소정의 결실로 이어갈 수 있을지 지역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전남과 경남 간의 현행 해상경계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해상경계에 대한 명문화를 촉구했습니다. 여수갑 주철현 의원은 헌재의 결정으로 전남과 경남의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지만 지자체 간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해상경계에 대한 명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 발의된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5일 헌재는 경상남도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5년 만에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순천 모 여고 교감이 교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교감 A씨가 사적 용무에 차량 운전을 지시하고 수업 중인 교사에게 부당한 업무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감은 제기된 갑질 의혹 중 일부 사실을 인정해 교육청은 감사관실에 정확한 감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교육청이 이번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하거나 내부 고발자를 위협하는 행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순천시가 공식적으로 순천만 소형 경전철 스카이큐브를 인수하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스카이큐브 무상 이전 중재 판정이 내려진 이후 시민인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난달 26일 중재 판정 이행사항 및 인수 확인서에 최종 서명하고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순천시는 시설물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건물, 구축물, 궤도 차량을 포함한 스카이큐브 시스템 일체에 대해 소유자로서 관리하게 됩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상공인뿐 아니라 농업인과 전통시장, 노점상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건의하고 특히 예술인과 여행업체, 농어촌 민박사업자, 종교시설과 전세버스 기사 등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적었던 전통시장 노점상과 미등록 상인 등 11개 취약업종 19,787곳에 대해 도비 9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스쿨존에 교통단속 카메라가 속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카메라 상당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왕복 6차로에 넓은 도로가 깔려있는 광주 습창초등학교 앞. 제한속도 30km의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적발되면 벌점에 범칙금도 내야 하지만 운전자들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 걸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데 운전자들이 이 속도를 잘 지키는지 단속하는 시스템은 아직까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3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잇따라 설치되면서 광주도심 스쿨존에 설치된 카메라는 168대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9대, 비율로는 17%만 단속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속 운행을 단속하려면 오차율 등 정확도를 검사하는 인수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나머지는 이 검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걱정이 되죠. 제대로 잘 단속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수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본부에서는 광주전남 전역에 설치되는 단속 카메라의 성능을 검사하는데 지난해에만 600여 대의 검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장비 때문에 검사를 마친 카메라는 250대에 불과합니다. 5개 팀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3팀 정도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수검사가 늘어남에 따라서 정기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정기검사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도 같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 지역 스쿨존에는 100여 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단속 카메라와 무늬만 스쿨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라남도가 각종 정책에서 소외된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인구 감소로 인해 지원 정책에서 소외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도내 섬들을 선정해 식수 정비와 보일러 수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전체 주민이 20인 이하인 섬으로 고흥군 수락도와 완도군 장구도 등 모두 7곳입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이 순조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에 따르면 1차 공고에 신청한 기업의 수는 모두 420개사로 목표 대비 230%를 넘는 성과를 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이달 중 현장 평가와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 백운장학회가 올해 관내 학생 700여 명에게 장학금 지급을 추진합니다. 장학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광양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교장 추천과 성적 우수자 등 기준에 맞는 학생들을 선정해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백운장학회는 지난해에도 관내 학생 1,200여 명에게 8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